윤석열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 저희 열린검TV가 저 윤곽근 변호사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취재를 했고 단독 보도도 몇 번 했지요. 원인성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파평윤 씨들과의 어떤 그 연계성에 계속 깊숙이 가입되어 있는 이권 개입자라는 말도 했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사건에 많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튼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보고 윤석열에 대한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라는 할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도 신속하게 기각돼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던 그들의 자유입니다. 어느 국민의힘도 의회 독재를 하는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렇게 떠들던, 국민의힘이 그렇게 떠들던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이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근거가 아니다라는 헌재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법원 행정처장이 또 윤석열에 대한 그 구속 기간을 산정한 법원 결정이 실무와 좀 달라가지고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또 윤곽근이가 발끈했다고는 합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저 말에 대해서 드릴 말이 없다. 저희처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야지 왜 드릴 말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요 발언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그들한테 부메랑처럼 되돌아갈 겁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또 간만에 센 발언을 했지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따져도 구속기간 만료 47분 전에 기소를 해서 적법한 기소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 공수처장하고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이 심우정 검찰총장보다 무슨 인권 의식이 덜해서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저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아닐 테고요. 결국 그 심우정이라든가 이런 그 윤석열을 풀어준 그 검사들은 나중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열린검TV에서 그동안 줄곧 보도를 했고 의혹을 제기했던 것, 이른바 음력 2월 8일, 양력 3월 7일 대운설, 윤석열에 대한 대운이 있다. 그거를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들 가족 모두, 그 주변 사람들은 3월 7일 날 윤석열이 대운이 온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린공감TV가 가장 먼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희 회에는 별로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러한 얘기를 그쪽으로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무속적 혹은 주술적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저조차도 무속이나 주술 따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단순히 3월 7일까지 딱 날짜까지 못을 박았을 때 김건희와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무속에 너무 심취해서 저렇게 믿고 있나 보다 라고 그냥 치부를 해버렸던 거예요. 좀 더 많은 역술인 무속인들한테 의뢰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대운설이라는 게 쪽방운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또 그쪽에 또 무게를 둬서 방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이가 쪽방운일 수도 있다. 그런데 3월 7일로 계산을 해보니까 특별히 윤석열이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없는 거예요. 설마 3월 7일 날 헌재에서 판결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른감도 있고 해서 뭐지? 그 정도 생각을 했지 설마 풀려날 거라고는 저조차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게 3월 7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기현 판사가.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3월 7일 딱 날짜까지 못을 박은 걸로 봐서는 그들이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끔, 즉 그러한 일이라는 것은 윤석열이가 탈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심우정이도 그거에 맞춰서 일부러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집판사와 심우정과 김건희와 그 주변 인물들이 3월 7일 날짜에 맞춰서 뭔가 모종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또 김병주 의원께서 당부의 말씀을 했지요.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요청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기를 바라거나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를 가급적이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안전을 위해서 좀 삼가해달라라는 김병기 의원의 당부 요청이 있었습니다. 열린공감TV를 시청하신 분들은 이 내용, 즉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 암살 시도 관련돼서 저희가 가장 먼저 이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열린공감TV가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교체장설전을 통해서 마약 때문에라는 방송을 하면서 후반부에 러시아제 무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테러할 위험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와 최혁진 부원장이 방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좀 민주당이 저희 열린공감TV 방송을 귀담아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와 경호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러한 방송을 했던 거였는데, 그 이후에 저희 방송이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나 봐요. 제가 월요일날 방송 보니까 7만 명 정도 보신 것 같은데, 7만 명도 많이 보신 건데요. 그 확장성이 좀 덜하다 보니까 아마 이 제보를 했던 전직 HID 그 장교가 여기저기 또 많이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게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라든가 이런 보안 쪽에 특출난 그 인맥이 있으신 의원들께서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알아보신 거죠. 알아봤더니만 실제로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어서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결국에는 최초 제보가 왔던, 지난주 토요일 날 오전에 제보가 왔던 전직 HID 요원의 제보 내용을 재연을 해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결 전후로 시도할 겁니다. 러시아산 무기가 밀반입되었습니다. 일반 시위자들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로 보이는 제복을 입고 분대 단위로 움직이며 그 부대원 중 한 두 명이 쏠 겁니다. 물론 타깃은 이재명입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들은 상상 그 이상의 짓거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를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매일 취재를 해보세요라고 한 명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의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윤석열이가 3월 8일 날 나왔죠. 3월 7일 날 이제 재판사가 풀어주고 석방을 해주고 3월 8일 날 탈옥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탈옥하고 나서 그날로부터 3월 8일로부터 오늘까지 3월 13일까지 그 온 요양원에 최은순과 그의 큰 아들이 출퇴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또 방송을 했고 그 내용을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 온 요양원에 있는 그 장애인석 주차 자리하고 바로 옆자리, 그 두 자리가 최은순 차량,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김준우 차량, 두 차가 주차를 하는 곳인데 저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또 최은순, 김준우의 차량을 다 압니다. 차량 종류, 차량 번호까지도 없더라고요. 3월 7일부터 3월 13일 오늘까지 아예 출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출근을 안 하니까 퇴근도 당연히 안 하겠죠. 도대체 이들이 왜 출근을 안 할까? 혹시 어디 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죠. 어디 갔을까? 그러다가 저한테 어제 들려왔던 첩보가 동해의 황하영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김건희와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무속을 떠난 주술적 멘토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최은순의 멘토이기도 하고요. 그 황하영 가족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온 정보에 의하면 황하영의 그 사위들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검사, 한 명은 경찰이에요. 그중에 검사도 사라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경찰은 서울 본청 경찰청 정보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휴직계를 내고 미국에 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뒤쫓으면서 취재를 했던 김충식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가 알아봤더니만 미국에 갔어요. 김충식이가 미국에 가서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뒷털미 이렇게 찍어 눌렀던 사람 그 사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한 매체에 걸리니까 갑자기 김건희 목털미를 딱 찍어 누르고 들어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우라는 무속인인데 그 심우라는 무속인도 캐나다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다라는 첩보를 받았어요. 미국으로 다 이들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또 오늘 우연찮게 이 사진을 제가 오늘 발견을 했어요. 어느 커뮤니티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공항이거든요. 공항. 인천공항인데 뭐 김포공항도 아니고 인천공항에 저 인간 천공이가 어딜 가려고 하고 있을까? 어딘가 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딜 갔는 건지 아니면 누굴 마중 나온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 사진이 오늘 커뮤니티에 돌고 있더라고요. 사라진 가족들과 그 주변 인물들 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예. 중국까지 공항에서 목격된 걸로 봐서는 이들이 일종의 내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빼기.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저지르기 전에 내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내뺄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는 현재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걸로 현재 저는 듣고 있어요. 뭐 사실관계는 정확히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나갈 수는 없는 거고 또 윤석열은 헌재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두 부부를 제외한 주변 가족들과 인물들은 다 어디론가 탔지 않았을까 도망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가족들을 다 어디론가 빼돌렸거나 도망가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도 탄핵을 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후의 발악은 하고 있겠지요. 최후의 발악. 그들이 믿고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게 설득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얘기가 들려요. 최은순이 5조를 풀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4조도 아니고 3조도 아니고 왜 5조냐? 5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께서. 그래서 그 5조를 푼다라는 설이 있는데 김충식이가 대구 사람들만 구하고 있답니다. 대구 사람들만. 대포폰도 해주고 있다고 하고 뭐 이러한 자세한 그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취재 중에 있는데요. 취재를 다 마치게 되면은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큰 돈을 풀까? 큰 돈을 푼다라는 얘기는 얼추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막고자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극우들로 보이는 보수가 총집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여조입니다. 여론조사 기관들. 그중에서 보수를 표본조사에서 더 많이 땡겨서 마치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되게끔 윤석열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걸 취재해서 보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공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쪽에 돈을 많이 썼다라고 한다라면은 일가견이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볼만 하지요. 그 다음에 그 지난 서부지법에 대한 어떤 강제 난입, 그 난입 사건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뿌려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김충식 주변 인물들로부터 들렸던 얘기는 그 당시에 썼던 비용만도 5천억이다라는 얘기가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5천억, 지금도 5조, 또 5네. 이분이 임명이 됐다면 네. 이분이 마은혁 후보자신데요. 서부지법 판사 하시고 이분이 인사청문회 한 게 벌써 3개월 전이거든요. 네. 인사청문회에서 그 정계선 재판관 지금 임명된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 하셨던 분과 같은 날에 인사청문회를 했었는데 아직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어떤 그 시점, 2심 선고 시점과 어느 게 더 빨리 될 것인가, 탄핵 결과가 먼저 나올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가 먼저 나올 것인가 하는 이제 정말 시간 싸움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화가 나셨어요. 네. 그래서 최상목 대행한테 직무유기다. 이게 뭐냐면 마은혁 후보자를 3개월 전에 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걸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 직무유기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가를 하셨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올까요? 네, 일단 보시죠.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네. 모범이 돼야 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설마 하다가 그 얘기가 맞나? 라고 생각을 이제 굳히신 것 같아요. 이따가 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왜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내시면서 최상목 부총리를 겨냥해서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네.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 24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한 2차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하고 일반 형사재판부하고는 다른 별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내란 2차 준비 기일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판결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5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네. 사건에 대한 또 이제 재판이 있고요. 그리고 26일 날 수요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선고가 있죠. 그래서 요 시기를 보고 나서 앞뒤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온 제보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뭐 제보 얘기를 하기도 참 힘듭니다만은 그렇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뿐이지 이 얘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공중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자칫 법률상으로는 180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7월 달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6개월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7월 달까지 헌법재판소가 질질 끌 수도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죠. 그 얘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세 명이 똑같이 같은 날에 선출이 됐어요, 국회에서.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1번이 마은혁 후보자인데요. 뭐 물론 가나다 순으로 했겠지만 네. 1번 마은혁 후보자만 빼고 2, 3번만 지금 헌법재판관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그 당시 기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최상목 대행이 3개월 전에 그 마은혁 후보자를 뺀 이유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네.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네. 오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예, 이때는 어떤 최상목 대행이 뭔가 눈치를 봐서 어쩔 수 없이 2명만 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선의로 좀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마은혁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내가 안고 가겠다. 아,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들어보셨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이재명은 내가 안고 가겠다. 자, 이재명을 안고 가겠다는 그 말에는 어떠한 뜻이 내포되어 있을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탄핵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시도도 했었고 가족들을 지금 외국으로 피신시키기도 하고 별별 쇼를 다 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대선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기회? 혹시라도 네.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사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아, 얘기가 통해서 어떻게 그렇죠. 그 풀어줄 수 협상이 있다. 된다고 보는 거죠. 아, 얘기가 된다. 내고가 된다. 네, 네.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네. 자기들도 풀려나올 수가 있다. 그냥 최장 6개월 정도만 감옥에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들은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절대 막아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돈, 캐비넷,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만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가까운 것.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네. 2심 재판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네, 26일에 있습니다. 그때를 일단 보자는 거죠.
어떻게 나오는지 그때까지 결과가.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네. 버텨라. 하려면 시간을 끌어야죠. 시간을 최대한 끌려면 어떤 짓을 해야 됩니까?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들이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이 딱 구인체제가 될 수 없게끔 방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 모든 내각들은 싹 다 동조 세력입니다. 다 내란 세력들이에요. 지금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저 말단 장관까지 모두 다 내란 세력입니다. 다음 차기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 이들 다 감옥 가 살 사람들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다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자신의 안위를 그렇죠.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네. 김건희가 저런 말 하는 거예요. 쏴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만큼 각오가 있는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복귀. 그래서 네. 한덕수가 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헌법재판관 3명을 아예 임명하지 않는 거예요. 않겠다. 6명으로 그냥 유지시키겠다. 그래서 네. 6인 체제로 과연 헌재에서 이 판결을 할 수 있을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뭐 이런 설랑설라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2명은 그 최성무가 임명을 했죠. 네. 최성무가 임명했지만 마은혁 판사에 대해서는 뭐 합의를 해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건을 가지고 나몰라라 해버린 거잖아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판사를 임명해야 된다라고까지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러면 바로 그 즉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아까 그 화면을 다시 좀 보시면 국회 몫의 3명이었어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의 3명이었는데 1번과 2번에 써 있는 마은혁 후보자와 당시 정계선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이었고요. 네. 그리고 3번의 조한창 후보자가 국민의힘 추천이었는데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3명을 그대로 임명을 해버리면 그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그 관측되는 2명이 임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마은혁 후보자를 뺐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헌법재판소법인데 다른 것은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2번을 좀 보시면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위에 여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종국 심리 그러니까 마지막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니까 만약에 탄핵 결정이 아니었다면은 5대4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법률의 위헌 심판, 위헌 결정, 그 다음에 탄핵 결정, 그리고 정당 해산에 관련된 것은 이게 꼭 6대3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네. 그러니까 그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는 것은 6명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걸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다. 라고밖에는 저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지금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정족수는 9명입니다. 네. 현재 8명 자체가 이제 기이한 현상으로 평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은혁 판사까지 와야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9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라도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소용없다. 임명해봐야 어차피 윤석열에 대한 탄핵 평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네.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은혁 판사 지금 와서 임명하는 거 의미 없어. 왜 자꾸 그런 얘기 꺼내는 거야? 또 열린공화국 정철수가 또 이상한 얘기 하네. 아니에요. 어느 대한민국 헌법이나 어느 대한민국 법에도 지금이라도 마은혁 판사를 임명한다고 해서 평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마은혁 판사가 진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한 표로 인해서 결정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면 저분 스스로 본인이 회피하는 거예요. 아, 예. 회피.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마은혁 판사 본인이 최종적으로 탄핵의 가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네. 회피하는 것뿐이지 평의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임명이 되면 그동안의 그렇죠. 변론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론 과정을 뭐 학습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헌법재판관은 어떤 자신의 의사를 그 판결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평의에 참여하고 안 하고도 네.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나머지 8명에서 마은혁 판사가 평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단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네. 다만 본인이 가부에 대한 부분만 회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뭐 8대 0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마은혁 판사가 평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가서 발언을 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무게감이 실어지는 겁니다. 그거라도 막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최상목에는 네. 목숨 걸고 막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9명이 되는 것을 목숨 걸고 막고 네. 있는 상황이고 네네. 자 이제 광고를 좀 보시고 최상목이라는 아니요. 사람 보기 전에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저희한테 또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네. 다 카더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헌재에서 공지를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언제 하겠다라고 공지를 해요. 네. 그럼 이틀 전에 공지하지 않습니까? 그 이틀 사이에 최상목이가 마은혁 판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럴 수 있군요. 공지가 되고 공지를 하면 이틀이잖아요. 네. 48시간 이내에 마은혁 판사를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은혁 판사의 입지가 되게 곤란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인 체제는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그럼 8명의 재판관들이 마은혁 판사도 평의에 참여하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지를 하더라도 최종 판결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틀 전에만 공지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판결 네. 나고 나서 공지할 수도 있고 평의 상태에서 공지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는 판결이 끝나고 나서 공지를 하긴 합니다만은 마은혁 판사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저쪽 보수 쪽에서는 그거 가지고 임명했으니까 네.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구인 구인 체제로 다시 다시 시작해라. 첫 변론 기인부터 다시 잡아라.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군요. 인용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왜 8명을 하느냐? 네. 한 명 임명했으니 9명으로 해라 이제. 너네가 원하대로 했지 않느냐? 라면서 절차상 문제점을 가지고 따져 물을 수 있고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인 그러면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을 더 벌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시간 끌겠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끌겠다. 예. 언제까지 끌까요? 자, 일단은 네. 4월 18일 날 2명이죠? 그죠. 누구입니까? 운영배 이미선 예. 두 분이 4월 이제 18일 임기가 임기가 다 만료됩니다. 네.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7명이 되는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임명을 또 해야 되죠? 7월 달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180 이내니까. 네. 그렇게 질질질 시간을 최대한 끌 수 있게끔 별 쇼를 다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열린광TV 정 PD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냥 단순히 화난다고 해서 짜증낼 일이 아니고 김건희,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 김건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라는 말을 했고 네. 또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재명은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부부, 이 두 사람은 어떤 시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사태가 최악이라고 보는 그렇죠. 거고. 그러려면 네.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일 가까운 게 일단 선거법. 3월 26일. 네. 선거법인데 2심 끝나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7월이면 넉넉하거든요. 네. 7월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그때 만약에 이번 2심 결과도 들리는 얘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벌금 요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측들 하고 있어요. 그 100만 원 이상. 그렇죠. 그렇게 희생권 되면은 박탈. 네. 일단은 1심, 2심 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대선 주자를 바꿔야 한다. 라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김건희와 윤석열과 그 주변 김추식이가 오조를 뿌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오조를 뿌려서 이제 수많은 밀정들을 심을 겁니다. 여기다가. 수많은 밀정들을 심어서 수박들을 막 부추겨 가지고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뜨리게끔 할 겁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통합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후보를 내세워라. 왜냐면 어차피 여권에서는 이렇다 할 후보가 없잖아요. 야권에서 그러면 또 이제 잠룡들이 고개를 들겠죠. 저 경기도지사도 있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나올 수 있죠. 나오겠죠. 그 사람들은 나와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나중에 뭐 윤석열, 김건희를 뭐 사면시킬 수도 있습니다. 있던 말 한마디 더 해버리면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어찌됐든 네. 버킹엄 이재명만 아니면 돼. 이재명 빼고 나머지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대선 언제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란 말도 조심스러워진 상황이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쓰는 상황. 이 상황까지는 좀 안 오길 바랬는데 이번 주도 이렇게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최상목이라는 인물이 네.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 이런 캐릭터가 됐는가라고 봤더니
그 기사가 2011년부터 나오더라고요. 여기 2011년이면 이명박 정권 때거든요. 네. 이게 그때는 재정경제부였는데 네,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면 상당한 요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네. 네, 이분이라고는 할게요. 네, 이분이 그 법을 전공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인데 사법고시는 안 보고 머리가 되게 좋았다는데 행정고시로 갔답니다. 네. 그래서 이 재경직으로 가서 언제 처음에 임용이 됐냐면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꽤 오래 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 전두환 정권 때. 아, 그래요? 예, 1985년에 임용이 돼서 40년째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경제정책 담당으로 40년을 하고 있고 박근혜 정권 때인데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서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이 되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기사에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최순실 이슈가 터졌을 때 네. 이 최상목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수사에 협조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윤석열의 눈에 들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가는 데 좀 일조했다라는 풍문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이게 언제적 증명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사까지 났냐면 최강 엘리트 코스 밟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 그래서 이때부터 기재부 장관의 어떤 떡잎이 보였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보시면은 농협대 이게 농협대가 어디 있냐면 저희 집 근처에 있습니다. 작은 대학교인데 2020년에 문재인 정권 때인데 기재부에서 승승장구 하다가 농협대가 안 좋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농협대 총장, 작은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이 돼서 이제 그 커리어가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복귀를 화려하게 합니다. 인수위에 경제분과 간사가 되고 이제 비서관까지 발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저렇게 네. 뭐 저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건 다 모르겠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취재를 했던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최상목이가 기재부 이제 그 네. 1차관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네. 네. 박근혜 당시에. 예예. 그 당시에 2차관이 누구냐면 이용걸입니다. 이용걸. 이용걸. 네. 이용걸이 기재부에 차관을 했었는데 이용걸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들어본 것 같. 그때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아요. 예. 이용걸 씨가 조남욱 전 삼부토건 맞네요. 회장의 네. 딸의 사위입니다. 딸의 네. 이제 남편이죠. 네네네. 그 조남욱 회장 때문에 최성목이가 김건희 눈에 띄었고 네. 그렇게 해서 솔직히 최성목과 김건희와 윤석열하고는 아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조남욱 회장의 라인으로 인해서 최성목이가 그때 이제 발탁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부터 최성목도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라임 옵티머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상목 예. 권한대행도. 라임 옵티머스와 연관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정부가 끝나고 다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100% 라임 옵티머스 삼부토건과 연결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낙연 네. 쪽부터 시작해서 탈탈탈탈 겁니다. 그때 그 이제 최성목이는 100% 그 이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성목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거 이력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몇 가지를 타진을 할 겁니다. 민주당 쪽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협상을. 네. 예, 나의 미래를 보장해달라. 예. 나를 털지 말아라. 나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협조할게. 라고 민주당에도 타진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뭐 이재명 대표가 그거 눈 하나 깜짝할 사람입니까? 아니죠. 깜짝 안 하죠. 최상목 입장에서 곤조 부리고 있는 거고요. 끝까지. 저 사람은 이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거든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저들의 입장 생각을 해보자면 저들 역시도 다 목숨 걸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한민국이 뭐 망하든 말든 자기들 살고 봐야겠다. 자기들 감옥 안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헌재의 재판관들을 부추겨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캐비넷도 있겠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고 판사 사찰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얼마든지 압력을 행사해서 그 3명 윤석열이가 임명한 그 3명의 재판관만큼은 100%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시간을 연장해 주도록 붙잡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재판관 3명은 헌법학자로서의 양심 때문에 윤석열이가 탄핵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흠결과 문제를 가지고 시간은 끌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게 다 납득도 이해도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키고 있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다 있겠군요. 본인들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최상목 이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임명하지 않은 40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고를 해버렸잖아요. 네, 보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예. 이 상태로 그냥 헌법을 위반한 상태의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흔여욱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하거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국회에서 청구를 한 걸 각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재명 대표가 오늘 화를 낼 만도 했던 거였고 네. 즉각 체포를 해야 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보태드리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 추천이고요. 네. 그리고 국회 추천이 3명이고 그리고 대법원장인가요? 대법원장 추천이 3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추천은 뭐 자기가 추천했으니까 임명을 하게 되고 그 임명이라는 절차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국회나 대법원에서 추천을 하면 뭐 심사를 하거나 검토를 해서 임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그냥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고민 없이 그냥 네. 절차일 뿐인데 그 절차를 하지 않고 계속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속 버팅기고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뭐 안위를 답보받기 위해서 네. 민주당 쪽에 이재명 대표 쪽으로는 끊임없이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고 나의 미래를 안전을 보장해달라. 예. 그걸 또 안 들어주니까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건데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신의 안전 따위와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지금 제가 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간은 끌어줄 수가 있죠. 얼마든지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평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당신들이 너무나 많은 탄핵 의견을 보내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시간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끌어줄 수 있는 거죠. 네. 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 이후에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떨어진다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자신합니다. 여당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 탄핵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 민주진보 진영은 개미지옥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엄청난 수박들이 다시 다 끼어 나올 겁니다. 끼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라 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행사할 겁니다. 완전히 개미지옥으로 빠뜨려 놓을 겁니다. 이게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걱정을 저희가 했었는데 네. 이제 그 결과 그러니까 윤석열의 파면이라는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윤석열 파면은 정해지긴 했지만 시간 끌기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정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를 막겠다. 라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 그 이재명 반대 세력까지 똘똘 뭉쳐서 더 힘든 싸움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 맞죠? 자기 배지 한 번 더 다는 거에 목숨 걸고 있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2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바로 등 돌립니다. 그렇죠. 바로 바로 등 버리겠죠. 돌려요. 네. 예, 바로 등 돌려요.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우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게 문제예요. 정치인들은 나의 배지가 더 중요하지 네. 대한민국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양쪽에서 욕을 먹어도 좋아요. 민주당에서 나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도 욕 많이 먹었고 뭐 민주당이 한때 박광원 전 공보실장이라든가 이낙연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부터 노영민이라든가 고소고발을 당해서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옳은 말은 해겠습니다. 그렇게 이재명을 죽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죠. 이 말은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과의 전쟁이
되는 것 같고, 이번 주 내에 공지라도 나오면 네. 다음 주 월화 중에는 선고가 될 테니까 금요일까지 공지라도 나오는지가 일단 1차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6일 이후에 선고 일정이 잡힌다면 저희의 지금 조금은 우울한 예측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뭐 헌법재판관들이 이 방송을 볼 리는 없겠지만은 헌법재판관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이 뭡니까? 헌법재판관입니까? 헌법재판관이기 전에 여러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직업. 여러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 공복이 무슨 뜻입니까? 국민의 심부름꾼을 공복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공무원의 신분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심부름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합니까? 최소한 인간적으로라도 이러이러해서 선고일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건 말 한마디 못합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그거 잠깐 못해요? 밥 먹으러 갈 시간에 똥 눌 시간에 그 1분에 잠깐 나오셔가지고 8명 중에 아무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선고일이 늦춰지고 있습니다고 1분이라고 말 못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다. 자, 헌법재판관 여러분들 정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헌법학자로서의 양심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